자, 2014년 실시했던 2015년도 9월에 대해서 뭐 후반부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시킬게요.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뭐 열역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은 열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하겠습니다. 열역 제1법칙.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엔 우리가 일과 에너지에 어떤 관계죠.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했다면 그 물체는 뭐가 증가한다?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면 이건 온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분자의 개수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열역학에서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소개하기 때문에 분자의 개수는 뭐 바뀌는 일은 뭐 극히 없는 상황에서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 워크라고 표현되는 것은 얘는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서 계산되는 바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Q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과 음의 값을 가지는 것, 어차피 둘 중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Q가 양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기체가 열을 흡수했다 하는 거죠. 기체가 열을 흡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Q가 음의 값이라는 것은 기체가 외부로 열 에너지를 방출했잖아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변화량이 양의 값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기체의 온도가 상승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체 온도가 하강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크가 양의 값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기체의 부피가 팽창, 증가했다는 것이겠고, 마이너스는 그와 반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8번 문제에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그림가와 같이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 실린더가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서 A, B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했네요. 지금 A 기체, B 기체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가에다가 A의 열 에너지를 Q를 집어넣었어요. Q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합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A 기체에 어떤 열 에너지 Q를 넣었잖아요. 그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내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알파만큼 증가했을 것이야. 그지? 그렇다면 이 기체가 외부로 해준 일의 크기는 베타만큼 될 겁니다. 즉 이 둘의 합은 요만큼이다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베타가 얼마 됩니까 하면 이만큼 기체가 팽창한 과정에서 A의 기체가 팽창한 과정에서 해준 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베타의 크기는 A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면서 해준 일, 요 크기를 베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B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이게 단열된 실린더거든요. B 입장에서 열 에너지를 받고 자축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자기는 부피가 줄어들잖아. 워크가 마이너스예요. 그치? 자기가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부피가 줄어들면서 받은 일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엔 마이너스 베타의 크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A가 해준 일의 크기나 B가 받은 일의 크기나.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내부의 증가량은 플러스 베타만큼 되겠죠. 왜냐하면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가 B 기체가 2를 받았으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서 2를 받았으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내부의 제가 그만큼 증가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말뜻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A, B 내부의 이제 변화의 총합을 물어달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Q하고 같게 됩니다. 되셨어요? 두 번째, B 기체가 받은 일의 크기는 했습니다. B 기체가 받은 일의 크기는 했습니다. 알파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알파가 제로가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 베타의 크기는 당연히 Q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B는 단열 압축을 받았습니다. 열출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열 압축,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거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열역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시과학을 통해서 살짝 한번 소개해본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또 모자라다는 사람들은 예전 동영상들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18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8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케플러 법칙이 되고 있군요. 케플러 법칙은 우리가 지구과학에도 소개가 되는 내용이고 물리에도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 티코 브라이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케플러가 본인이 행성이 완벽하게 원궤도를 도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 돌던 데라는 게 케플러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입니다. 타원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타원 이제 다 배웠습니까? 네. 수학에서 타원 다 배웠습니까? 예, 초점 포커스 1, 포커스 2,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조합을 모아놓은 게 그게 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행성이 타원궤도 돌아요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타원궤도 돌다 보니까 가까이 돌 때, 이 가까이 도는 것을 근일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멀리 돌 때, 여기를 이제 원일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근일점에서는 속력이 빨리 돌고요. 원일점에서는 속력이 느리게 돌아요. 그런데 2번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면적, 속도, 일정 법칙. 같은 시간 동안에 이 행성이 A에서 A'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달 걸렸대. 그러면 여기 B에서 B'까지 가는데 역시 한 달 걸렸대. 근데 이 쓰고한 요 면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같아요라는 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흔히 말하는 조화 법칙입니다. 공전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 A의 삼승이 비례하거든요 라는 게 조화 법칙입니다. 물론 케플러는 왜 이런지 알았다고요?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누가 밝혀주었습니까? 뉴턴. 그렇죠. 뉴턴이 밝혀주었습니다. 참고로 장 반지름 A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A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요 스몰 A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요 전체 길이가 태양에서부터 근일점, 태양에서부터 원일점까지 거리 합이 장지름을 쓰고 있고요. 이 장지름의 절반을 장반지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요 절반의 길이, 요걸 이제 장반지름 A, 이렇게 반반지름 B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공부를 해봤겠지만 파이 AB가 S 토탈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 반지름 A와 단 반지름 B가 만약 똑같다면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다면 케플러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공전 주기의 제곱이 장 반지름의 세제곱과 비례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것을 증명한 게 뉴턴이었다 했습니다. 어떤 질량체 라잼을 따라서 스몰m의 질량체가 반지름 R에 대해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움직임 만드는 원동력이 있었을 것이겠습니다. 실에 매달아서 뱅글뱅글 돌렸다면 실의 장력이 구심력이라는 이 원운동을 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고요. 태양 주위에 이 지구가 돈다든지 또는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돈다 하면 그 만유 인력이 구심력으로 되겠습니다. 원자핵 주변에 원자핵 주변에 플러스 전기 뛰는 것 주변에 전자가 돌면 전기력이 그 구심력으로 동작한다 하겠다고요. 참고로 방금 얘기했던 원자핵, 뭐 결국엔 수소 원자핵 양성자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하는 이 얘기들을 증명은 내년 이맘때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증명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조화 법칙을 증명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일단 F 구심력은 하네요. 구심력은 질량체 M에 대해서 요 스몰 M짜리에 대해서 반지름 R분의 움직 속력 V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심력이 뭘로 작용할래? 전기력이 작용할래? 또는 구심력이 만유인력으로 작용할래? 구심력이 마찰력으로 작용할래? 등등등으로 쓰는 거라고요. 구심력 보니까 F 만유인력하고 뭐가 돼? 같다는 거죠. 만유인력 상수 G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 R 제곱에 라잼 스몰 M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런 류의 문제들 원동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만유인력에 관련된 문제들 하면 항상 이것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같은 하는 부분이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몰 m의 질량체 다시 말하면
행성의 질량은 또는 이 무극성의 질량은 상관없어요. 스몰m 날리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아예 뭐 반지름 r까지 한번 날려봤습니다. 그럼 v의 제곱은 하는 거죠. 반지름 r에 라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 보니까 우리가 이 다운궤도 법칙에서 두 번째 면적 속도 일정도 뭐 적당히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지고 속력이 어찌해야 된다? 빨라야 된다. 거리가 먼 쪽은 느려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되겠나요? 자, 여기서 조화 법칙 그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겠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한 주기가 되겠고요. 거리라는 것은 당연히 원주만큼 되니까 2파이 r 쓸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제곱까지 계산해봤습니다. 되겠나요? 요거 전개 때리면 4파이 제곱 r의 제곱에 주기 t의 제곱이 결국엔 반지름 r의 g 라젠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r 하나 올리면 r의 상승이 되겠고 gm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과 주기 제곱이 서로 비례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이거는 하나의 태양에 대해서 또는 하나의 지구에 대해서 도는 걸 얘기했는데요. 그럼 그게 아니라 질량 m짜리를 뱅글 돌아요 하는 놈과 질량 2m짜리를 뱅글 돌아요 하는 놈으로 서로 또 비교하는 거 아니면 이 질량체 m도 관심을 가져야 될 태양의 질량 또는 뭐 중심 행성의 질량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일단 8번 문제에 대한 답을 내기 전에 케플러 법칙, 제1, 2, 3법칙과 그리고 왜 조화 법칙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세요. 다 했어요? 다 알아요? 자, 8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행성을 한 초점하는 다운궤도 가지는 공전하는데 인공위성 PQ가 있어요. V1, V2의 속력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Q의 공전 주기는 P의 2루트 2배랍니다. 조화 법칙에 이거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 제곱대 삼성을 해서 그런데요. 그럼 주기 T는 하면 A 루트 A가 되는 거 아니야? 주기가 2배 된다는 것은 결국에 공전 반지름이 2배가 2루트 2배가 된다는 것은 그죠? 2루트 2배가 되는 것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2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지금 P에 요게 이제 장지름 P가 되는 겁니다. Q의 장지름은 요만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공전 주기가 2루트 2배 되는 것은 공전궤도의 장반지름이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요 Q의 장지름이 DDD 3D니까 P의 장지름은 1.5D가 돼야 됩니다. 즉, 요 길이가 0.5D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장지름이 2배 나니까 장 반지름도 2배. 공전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 나는 이런 패턴이어요 하는 문제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질문이 뭐야? Q점의 노란색 궤도를 도는 Q점은 했습니다. A에서가 C보다 더 크다. 뭐 어쨌든 A가 Q 입장에서는 A가 근일점이잖아. 근일점의 속력이 더 빠르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다음 V1과 V2 속력을 비교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네요. 지금 V1과 V2는 요 거리 D, 요 거리 D 똑같은 거리 D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리가 똑같은데 속력은 누가 더 빠릅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뉴턴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산에서 한번 대포를 빵 쐈네요. 속력이 느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좀 더 빨리 쏘니까 이렇게 되네요. 좀 더 빨리 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돌 거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완벽한 원을 가지게 돌려고 합니다 하네요. 확인됐나? 이 완벽한 원을 돌 때 속력이 루트 지랄로 표현하는 건데요. 완벽한 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완벽한 원이었다고 해봅시다. 완벽한 원이었다면 반지름 R에 대해서 얼마의 속력입니까? V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렇게 완벽한 원을 돌다면 아이씨 지우냐? 자 다시 한 번 더. M R분의 V의 제곱이 G의 라젠 스몰 m의 다시 R 제곱의 라젠 스몰 m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간단하게 쓴 상수가 하나 있어요. 뭐지? G. 그렇죠. 스몰 g에 해당할 수 있는 그지? 되나요? 네. 요놈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m 날리고 v의 제곱이 G랄로 쓰겠고 v는 루트 G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겠나요? 그래서 산수계산 결과 G가 얼마입니까? 10m/s 정도 주고 반지름이 6,400km잖아. 6,400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하면 미터 단위로 고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략 8,000m/s 정도. 결국엔 8km/s 정도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는 제1 우주 속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속력이 좀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력이 좀 더 빨라지면 이런 타원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루트 G랄보다 조금 작다 생각해볼까? 루트 G랄보다 조금 작으면 어떻게 돌겠습니까? 하면 요렇게 돌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이쪽에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반지름 D를 가지고 완벽하게 원을 돌면은 반지름 D를 가지고 완벽하게 원을 돌면 이렇게 도는 것이 될 것이야. 이해됐어? 그 속력보다 빠르면 V2가 되겠네요. 그 속력보다 느리면 V1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지구를 완벽하게 원궤도로 돌 만한 것보다 좀 더 빠르면 좀 더 반지름이 큰 또는 장지름이 큰 타원을 가지고 돌 거고 그보다 모자라면 반지름이 조금 더 작은 걸로 돌 겁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네. 지구 주위를 원궤도로 이렇게 도는 놈이 있는데 이놈의 속력이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돌 것이겠고요. 이해됐어? 대신 속력이 느리지면 이렇게 돌겠네요. 느낌이 이해되겠어? 되겠나요? 네. 그래서 분명히 거리가 DD 떨어져 있는 B점, C점에서 속력 V1, V2가 왜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예, 요 도는 궤도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P와 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는 했습니다. P라는 게 지금 안쪽 궤도를 도는 놈이죠? 네.
네. 가장 가까운 근위점은 0.5D가 돼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8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원궤도로 돌 때보다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 정도로 뭡니까? 정성적으로만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8번 다 정리됐습니까? 질문한 사람? 예. 그러면 9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에서 보면 X축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 B가 있었어요.입니다. A하고 B가 고정된 곳에 있었습니다. 전기율선의 방향 표시 없이 나타냈고요. 스몰 B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0이었답니다. 스몰 B점에서는 여기가 2, 토탈 값이 0이랍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F 전기력은 풀렁상수 K의 거리 제곱의 전하량 라지 Q, 스몰 Q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요. 되겠습니까? 이때 전기력은 Q, E 이렇게 잡기도 하거든요. 이랬어요? 마치 우리가 요 중력 가속도 G가 결국에 중력장의 크기가 되는 것처럼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크기는 점자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이거 확인 되겠습니까? 마치 중력장의 크기가 그 질량차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중력장의 크기를 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되셨나요? 근데 거리 보니까 2대 1이야. A가 4Q이잖아요. B가 Q이잖아요. 전하의 크기가 4배가 되니까 거리가 2배 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장을 제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랍니다. 왼쪽이랍니다. C점은 A에 의한 전기장이 더 유효할까요? B에 의한 전기장이 더 유효할까요? A. 당연히 A죠. 근데 왼쪽이래. 결국엔 C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A를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Q에 B는 플러스 Q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쪽 공간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Q에 의한 오른쪽을 향하겠고요. 뭐 그 외 나머지는 왼쪽을 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억, 전하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못해 놓고 전기력선이 훨씬 더 A가 많지요. 이해했어요? A의 전기력선의 수가 많다는 것은 A의 전하의 크기가 더 큽니다. 대신 몇 배나 더 크겠습니까? 하면 4배 더 큽니다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A는 양의 전하라고요? 아니죠. A는 음의 전하가 돼야 됩니다. 만약 A가 양의 전하였으면 C쪽은 오른쪽 플러스 X를 향했어야 됩니다. 스몰 A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입니다. 여기가 스몰 A점이네요. 마이너스 향에 들어갔어야 되겠죠. 오른쪽 방향입니다. 플러스 X 방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 네. 전기장의 방향 또는 뭐 우리가 전류를 흘려놓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점성적인 방향 내는 거 많이 시험 나오죠. 앞에서 2013년 거 또는 앞에 것들 풀어보면서 많이 나왔을 겁니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누가 학생들이 직접 발표를 하겠다고 와, 네. 대단하다. 예, 그 대단함을 오채은 씨가 네.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자, 17번이 기범이가 안 됐고요. 19번이 자, 17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따라서 해보십시오. 와. 재밌겠다. 어머.
알려주신다. 와. 그리고 이랬는데 내 손이 네. 이제 보면은 집중해 주십시오. 불리님은 공식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각각 식을 써보면은 여기서는 이쪽으로 몇 시간 쓰세요? 몇 시간 쓰세요? 좀더 쓰지 말고. 가에서는 P 곱하기 M이 Q 곱하기 M1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G는 어차피 생략이 될 거니까 이렇게 두고 나도 한번 보면은 M 곱하기 아이고 이걸 안 썼네. 아이고. M 곱하기 Q가 M2 곱하기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M을 구하는 거니까 M에 대한 식으로 써보면은 P분의 Q 곱하기 M1이 되고 여기는 Q분의 P 곱하기 M2가 되는데 M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방향이 다르니까 뭔가 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M의 제곱은 P분의 Q 곱하기 M1에다가 곱하기 P 아니 큐브네. Q분의 P 곱하기 M2가 돼서 얘가 싹 날라가서 M1이랑 M2의 곱으로 남게 되는데 구하는 건 M이므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우와. M은 M1 곱하기 M2가 돼서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저기 밑에 최종적으로 안 누구지 씌우세요?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 양팔저울이네요. 양팔저울에 놓여 있는 스몰 m, 라지 m 1, 라지 m 2 뭐 이 놈들의 어떤 질량 관계에 대한 해석을 해봐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3점짜리 점수 먹으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시절에는 돌림이 이렇게 좀 만만하게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와. 19번 문제 오채연 양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와. 예, 뭐 지울 수 있는 부분은 지우고 뭐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문제 설명 좀 해가면서 하세요. 문제 읽어주십시오. 모르겠어. 중간중간 문제 좀 읽어주십시오. 예.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 마찰이 없는 빗면의 점 A를 지나 점 C를 통과해서 최고점 B에 도달한 후 다시 C를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체가 A에서 B를 거쳐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데가 3초래요. 그리고 A에서 물체의 속력이 10m/s고 C에서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운동 에너지를 그냥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면은 뭐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니까 3, 2 해가지고 총 4, 2가 되고 여기서는 문제에서 여기 A에서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 2가 되고 여기서는 최고점 B가 최고점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네. 중력이 뭔 소리? 아니지 그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4, 2가 됩니다. 와. 그래서 자 기억 C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이다. 자 속력은 뭐의 제곱에 비례하죠? 네. 속력은 뭐의 제곱에 비례하는? 뭐의 제곱에 비례하죠? 속력이요?
자, 운동 성능이 뭐의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 제곱 아니 어? 뭔 어? 소리야?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가 생명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쵸 여러분? 네. 왜 화를 내? 그죠? 쟤또 울어. 친절하게 얘기해. 자,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네. 네. 여기서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여기서 네.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네. C에서는 5m/s가 맞아요. 왜요? 말했잖아. 아니 그래서 계산을 기억은 해주셔야지. 맞고요. 자, D는 해주시면 D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자, 일단 동일한 빗면에 있으니까 가속도는 모든 곳에서 같겠죠? 그죠? 왜요? 왜요? 같아요. 왜요? 동일한 빗면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 아, 그쵸? 이거 돌림임이잖아. 왜요? 아, 한다고요. 울리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야 너가 나가서 설명. 왜 있지? 그러면- 아, 놓쳤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모든 지점에서 같으니까 네. 자, 처음 속도 10, 처음 속도 10.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삥 돌아서 올 때, 나중 속도 5인데, 그래갖고 2분에 예? 아, 잠시만요. 네네네. 하지 말걸. 왜 한다 깜빡해가지고. 처음 속도 10, 나중 속도 돌아오니까, 자, 백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똑같은데. 네. 네. 뭐 어떻게 푼 거지? 잠시만요. 네. 어떻게 너 나가서 도와줘야겠다. 도와줘? 어떻게 풀었지? 김태성 썸나게 가야지. 도와줘야 되냐? 썸나이. 3분의 마이너스 15가 어떻게 나와? 아 진짜 썸나이 원래 가는 거야. 끝이 태성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썸나이 누군지 말 안 했잖아. 맞아요. 알고 외우면 자, 문제에서 3초라 그랬으니까. 자, 문제에서 3초라 그랬으니까. 네. 얼굴 좀 못하게 처음 만들어. 속도, 나중 속도 해가지고 15 해서 가속도는 5예요. 우와. 와. 근데 동일한 빗면에 있어서 가속도는 모든 지점에서 같으니까. 왜요? 그래서 B에서 물체의 가속도가 5m/s 제곱이 맞다. 우와. 자, 디귿. 가속도가 5m/s라고요? 자, 디귿. 이렇게 재고 A와 제곱을 했어. 아니, C 사이의 아니 거리는 가속도의 크기가 7m다. 제곱인데 가속도는 자, 아까도 방향성이 말했듯이 처음 속도 10에다가 나중 속도 5를 해서 평균 속도가 2분의 10 플러스 가속도는 5를 해가지고 네. 7.5m라 갖고 일단 절대 7m가 될 수 없겠죠. 네. 자, 그래서 디귿은 절대 안 된다. 와. 끝. 와. 선생님 이해를 그래서 못했어요. 네, 뒷면에서 여기까지. 아 그리고 선생님 그 지워버린다. 가속도가 왜 자, 여기까지. 5m/s 제곱이죠? 가속도는 방향이 있는데요. 이겼다. 아니 난 바로 지워버려. 네, 어떻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죠? 와. 해주셨고요. 잘했대. 잘했어. 저번 돌림임보다 잘했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빠바박 적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때 최고점 시점까지 올라간 뒤에 그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값을 보는데 요 점에서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2라고 했다면 포텐셜 에너지는 3E만큼을 써달랍니다. 운동 에너지 대비 위치 에너지가 몇 배? 3배가 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결국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토탈 4E의 운동 에너지를 보게 될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토탈 4E라는 역학 에너지 총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A점에서는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당연히 제로를 할 테니까 여기가 4E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 B라니까 요놈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얘의 속력은 2V가 될 것이겠습니다. 2V 속력을 10m/s가 2V 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내려오는 속력은 5m/s라는 속력 V를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뭐 반대로 마이너스의 뭐이지? 방향을 제시할 아니, 수도 잘못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죠? 조용히 해. 말해. 조용히 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x축 시간축에 따른 y축 속도축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0초일 때는 얼마의 속력이었습니까? 하면 10m/s이었잖아요. 2V라는 10m/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여기가 3초 만에 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5의 속도가 되는 게 마이너스 5의 되는 속도가 되는 게 이게 3초 만에 벌어졌다고 하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B점의 속력이 5m/s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를 물어봤습니다.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로서 따질 수 있겠고 3초 만에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마이너스 15의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m/s 제곱의 가속도를 제시하는데 어차피 크기라 했으니까 방향에 절대치만 따른 거니까 수학 신경 들어가 있어. 끄고 해주시면 되겠죠? 극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미안하다. 무슨 역이라고? 자, 요 면적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결국 이걸 볼 때 여기가 2초만 지구점 올라갔다는 것은 자명할 것 같습니다. 2의 10의 삼각형 올라간 거리가 10m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얼마 됩니까? 근데 2.5m가 내려온 거리가 되겠죠? 예, 요 백해서 내려온 거리가 2.5m에 해당합니다. 결국엔 남은 거리 AC까지의 거리는 나머지 7.5m가 될 것이겠습니다. 물론 등가속 운동공식을 닦아내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요식 닦아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여기서의 순간속력이 얼마였죠? 10이었죠. 여기서 순간속력은 마이너스 5인데요. 가속도가 아까 마이너스 5라 했고요. 그 다음 요게 변이 S로 계산하셔도 똑같은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등가속 운동 공식을 쓰든 뭐 그래프화 시키든지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비율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토탈 에너지를 받아내는 이런 장면이 19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015학년도라고 되어 있네요. 2014년도 실시했습니다. 9월 거. 또 다른 질문 받을 거 뭐 있을까요? 난 이거 좀 더 필요합니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20번은 좀 버리고요.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음파하면서 공부 엊그저께 했던 것 같습니다. 되나요? 네. 소리를 했습니다. 기억. 마이크에서 소리가 전기 신호 변환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입시 과학에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전자기 유도 방식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겁니다.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 만드는 것은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되나요? A하고 B는 이게 한 사이클 라운드에 걸린 시간 차이가 생겼네요. 누가 시간이 짧게 걸립니까? 주기가 짧게 걸립니까? 하면 B가 주기가 짧게 걸리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그래서 B가 더 고음이다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전이 누가 더 잘 될 거니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낼 수 있겠고요. 저번에 코일 또는 콘덴서를 이용해서 고음용 스피커, 저음용 스피커 만드는 방법들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A는 어느 스피커에서 소리가 좀 더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옥타브 차이가 나야 됩니다. 한 옥타브 차이 나는 것은 진동수가 2배가 나야 되는데요. 진동수가 2배라는 것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절반입니까? A 주기의 절반이 B의 주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한 옥타브 차이는 아니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A가 T, 2T 동안에 A가 이런 파형을 그린다고 했다면 만약 CA가 T, 2T 동안 이런 파형이 그려진다면 이게 주기가 절반, 진동수 2배, 한 옥타브 차이 나는 의미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되겠나? 뭐 그냥 점수 먹으라고 주는 단원의 문제이죠. 다 잘 맞췄습니까? 네. 그지? 우리가 뭐 앞에 물리 파트에서 음파에 대한 뭐 진동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던 문제였습니다. 뭐 1번은 전자기파의 이제 파장 경로에 따른 뭐 사용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뭐 어렵지 않게 역시 먹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3번 문제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지?
다 해볼만 합니까? 다시 들은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2014년도 10월 거 페이지 63페이지 아직 안 한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요. 시작해 보십시오.